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온라인 다양성 훈련 2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로이님의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퀴어의 대학자 로이님을 모시고 안녕히 계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웅장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퀴어학이란 무엇인가? 퀴어학이 뭐지?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퀴어 연구, 퀴어학이 무엇인가는 아마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서 제가 말하는 게 유일한 게 아니라고 열심히 일단 쉴드를 친 다음에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너무 화를 내지 말아 주십사 하는 방어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퀴어학은 권력과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을 질문하는 학문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권력과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을 질문할 것인가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상황들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 혹은 쭉 이야기해왔던 이분법의 문제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이분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권력 체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질문 속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빠져있는 질문인가 와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정상들의 기준에서 뭔가 얘는 뭐 잘못됐고 뭔가 이상하고 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런 이상한 것들 혹은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혹은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질서 혹은 인식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학문이 퀴어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다양성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하는 답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페미니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른바 비판 담론, 비판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해명하기보다 나를 해명하게 만드는 너는 무엇인가 혹은 나를 계속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게 만드는 이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기 때문에 나를 해명하게 만드는가와 같은 이 질문거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질문 토대 속에서 다양한 학문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퀴어학 역시나 그러한 질문 속에서 무엇이 이 이성애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인가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아마 99%는 이성애 관계에서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성애는 괜찮은 관계인가? 그렇죠. 이성애는 안전한가? 문제다. 네, 이성애 문제니까 이 심각하게 사회에서 해체시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만약에 나올 법한데 절대 안 나오죠. 만약에 비이성애 관계였으면 끊임없이 문제라고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 이성애가 그토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기 때문에 삶을 계속해서 위험하게 만들어도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가 같은 그런 질문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 퀴어학이지 않나 합니다. 그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못하게끔 하는 게 또 핵심이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저쪽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중요성이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질문하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질문할 수 없지만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질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당연한지, 당연하다고 왜 당연한지, 어떤 설명체계 내에서 당연한지를 계속해서 물어나가는 것. 그것을 묻다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지만 사실 그것이 폭력을 야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질문 받은 자가 자기 존재론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질문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대답을 만드는 것보다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힘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퀴어학과 운동의 가장 큰 힘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퀴어학이다 할 때 그 학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퀴어 학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아니면 루이님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오지 마시고요. 외국은 1990년대 이후로 LGBT 연구나 퀴어 연구나 아니면 트랜스 연구를 특화하는 학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아리조나 대학교에는 여성 엔젠더 연구소에서 학과에서 그쪽 소장이 트랜스젠더이기도 하고 트랜스젠더 연구자들을 많이 뽑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별도의 학제로서 구축되고 있고, 외국 걸 이야기할 때는 그냥 관습적인 방식으로 그런 학계가 있어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학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약간 이제 말이 빨라지고 말이 길어지고 대학 학제 내에서 학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없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퀴어 이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25명이거든요. 대학원 수강생이 25명이 매우 많죠. 그것은 그만큼 그 퀴어 연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의 국내 학제에서 그것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내가 꼭 퀴어학을 전공하겠다가 아니어도 하나의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야 될 학문으로서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저는 한국에서 퀴어학은, 퀴어 학기는 약간 다르게 위치시키고 싶은데 2008년? 9년부터였나요? 성소수자 인권 포럼. 아, 예. 네네. 성소수자 인권 포럼이 한국에서는 퀴어 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만들어 나오고 있는 중요한 토대이지 않을까. 연구자와 한국에서 활동가들이 매우 중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곳이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퀴어 학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최근에는 성소수자 인권 포럼이 영국 포럼으로 대학원생들 발표장을 또 따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한국에서 퀴어 학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활동가와 연구가 겹치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데요. 특히나 성소수자 인권 포럼은 어떤 학술 대회나 포럼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말 동원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참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 배워가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연구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에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박근혜도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고 연구소 하나 못 만들 게 뭐람이라고 하는 호기로운 마음으로 만든 1인 연구소이고요. 만들었던 이유는 어쨌든 트랜스젠더 퀴어 인식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고민거리였고, 어떻게 트랜스 없는 곳에서 트랜스 관련한 인식론으로 세상을 설명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마치 트랜스가 있어야지만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트랜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사회를 설명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 혹은 인식으로서 트랜스젠더 퀴어 인식론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이를테면 어떻게 트랜스가 없는 공간으로 이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지, 상상하도록 구축해 나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대중문화나 영화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트랜스젠더 정체화하고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유의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뭔가 좀 또 꽂히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랜스가 없는 공간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게 했듯이, 트랜스가 없어도 트랜스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학술 논문 같은 데서 연구 대상으로 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젠더 연구인가 혹은 여성 연구인가, 혹은 연구 대상으로 성소수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퀴어 연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많이들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그 사람이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식의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지, 연구 대상이 누구이냐는 사실은 훨씬 더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연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트랜스젠더 퀴어가
반드시 포함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트랜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회는 구축되어 있지만 동시에 트랜스가 계속해서 개입되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또한 구축되어 있다면 이 장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네. 퀴어락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은 공식적으로는 2009년 12월 22일 날 설립되었고 설립하기 위해서 2008년 말부터 설립 준비를 해와서 설립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곳이고요. 퀴어 아카이브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사를 카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서 매우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퀴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생산되는데 그 자료들이 집적되지 않고 그래서 분산되어 있으면 그 사건이 존재했던 사건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일들로만 계속 남겨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일이 없었겠지라고 싶은 일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아가는 건 단순히 한국은 동성애 청정국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빡침으로써 아니거든 옛날에도 있었거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고 실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구체성으로서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로이님은 항상 교차성 얘기들 다른 소수자들과 어떻게 연대를 함께 해야 되는지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또 다른 소수자들과도 연대를 하면서 교차하는 권력 또 내가 나의 교차하는 권력을 인지해야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말씀 좀 여쭤볼게요.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한국에서 단체는 정체성 중심으로 많이 설립되는데 운동은 한 번도 정체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운동들이 의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운동만 해도 정체성 운동이 아니라 의제 운동이거든요. 예, 차별금지법도 의제 운동이지 정체성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 혹은 운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의제에 어떤 매우 다 많은 집단들이 붙었죠. 그것은 다른 말로 당연히 우리가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고 그렇다면 그 경험 속에서는 연대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같이 이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의제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같이 설명해 나갈 것인가. 이 운동에 같이 붙었는데 너는 빠지고 네 이해관계는 빠지고 내 것만 주장할 거야 할 수는 없거든요. 장애인 운동에서 이 이동권이라든가 혹은 턱을 없애는 이 의제는 휠체어를 쓰지 않는 다른 비장애인들도 매우 유용하고 특히나 유모차 모는 분들이 너무도 그것을 필요로 해서 오히려 그걸로 다시 한번 또 턱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식의 이 연결고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면 할수록 너의 의제가 나의 의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너무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지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차성은 우리가 교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제를 생각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의제로 어떤 평등을 만들어갈 것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